안녕하세요. 건강한 노년을 위한 작은 습관, 시니어 건강 습관입니다. 요즘 들어 밤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잠에서 깨는 일이 잦아지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이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끔 한 번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밤마다 한 번쯤 종아리가 갑자기 굳어버리는 느낌 때문에 잠이 끊기고 다시 잠들기가 어려워졌다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밤에 다리에 쥐가 날까봐 잠자리에 드는 순간부터 은근히 긴장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은 밤마다 반복되는 다리 쥐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조금이라도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는지 차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은 약이나 시술을 대신하는 치료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에서 혼자서도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관리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뭔가를 바꾸기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끝까지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에 쥐가 나는 이유를 단순히 근육이 약해져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근육 힘만 약해져서 쥐가 나는 걸까요? 근육은 낮 동안에도 계속 사용되는데 왜 유독 밤에 자다가 쥐가 나는 걸까요? 이 질문부터 하나씩 풀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면 피 검사도 하고 혈관 검사도 해보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면 한편으로는 다행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 왜 계속 아픈지 답을 듣지 못한 것 같아 답답함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거니 하고 참고 지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오랜 시간 어르신들을 뵈면서 느낀 점은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은 그냥 생기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몸 상태가 서서히 변해오다가 어느 시점에서 증상으로 드러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변화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생활 습관과 몸의 변화가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잘 나는 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낮에는 그럭저럭 괜찮은데 밤만 되면 유독 불편함이 심해진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몸의 회복 능력이 예전만 못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낮 동안 활동을 하고 밤이 되면 쉬면서 회복을 합니다. 낮에 사용한 근육과 관절은 밤에 혈액과 수분을 충분히 공급받으면서 다시 부드러워지고 다음 날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회복 과정이 점점 느려지고 약해집니다. 이 변화는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느끼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밤에 다리에 쥐가 나는 것도 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종아리는 심장에서 가장 먼 부위 중 하나이기 때문에 혈액과 수분이 가장 늦게 도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순환이 떨어져도 바로 불편함으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낮 동안에는 움직이면서 어느 정도 버티지만 밤에 몸이 이완되면 부족했던 부분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혹시 낮에는 다리가 괜찮다가 밤에만 유독 쥐가 난다는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설명이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수분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마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낮에만 열심히 드시고 밤에는 화장실이 불편할까봐 일부러 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몸은 밤에도 계속 수분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근육은 수분이 부족해지면 쉽게 굳고 경련을 일으키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잠자기 전에 물을 전혀 마시지 않는 습관이 오히려 밤에 쥐가 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의외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밤에는 물을 얼마나 어떻게 마시는 것이 좋을까요?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분들 중에는 예순이 넘으면서부터 갑자기 다리에 쥐가 잦아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은 예전보다 식사량이 줄었고 고기나 단백질 음식을 부담스러워하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위장이 예전 같지 않다 보니 소화 잘 되는 음식 위주로만 드시게 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근육과 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영양 공급이 꼭 필요합니다. 너무 가볍게만 드시게 되면 근육이 버틸 힘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밤에 작은 자극에도 근육이 쉽게 경련을 일으키게 됩니다. 혹시 요즘 들어 식사량이 많이 줄지는 않았는지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예전보다 고기를 거의 안 드시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부터는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관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고 오늘부터라도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잠자리에 들기 전 종아리를 따뜻하게 관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차가워진 근육은 작은 자극에도 쉽게 경련을 일으킵니다. 반대로 따뜻해진 근육은 혈류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긴장이 풀리기 쉬워집니다.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을 이용해서 종아리를 감싸듯 10분 정도만 부드럽게 데워주셔도 충분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아프게 하거나 세게 문지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뜻함이 편안하게 느껴질 정도면 충분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쥐가 날까봐 다리를 세게 주무르거나 강하게 마사지해 오셨다면 오늘부터는 조금 부드럽게 바꿔보셔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밤에 물을 완전히 끊는 습관은 조금 조절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 미지근한 물을 반 컵 정도만 천천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천천히 나눠서 마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정도의 수분은 밤새 근육이 너무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혹시 화장실 때문에 잠이 깰까봐 물을 아예 안 드시고 계셨다면 오늘부터는 아주 소량만이라도 시도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작은 변화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음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가 잘 되는 음식만 찾게 되지만 근육과 혈을 위해서는 단백질과 해조류 같은 음식이 꼭 필요합니다. 매 끼니가 부담스럽다면 하루 한 끼라도 의식적으로 챙겨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밤에 다리가 덜 당기고 덜 경련을 일으키는 기초가 됩니다. 반대로 커피나 찬 음식은 특히 저녁 이후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류를 더 느리게 만들고 근육을 차게 만들어 밤에 쥐가 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전 간단한 스트레칭을 권해드립니다. 종아리를 천천히 늘려주는 동작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30초 정도만 천천히 늘려주셔도 근육 긴장이 한결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숨을 참지 말고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몸 전체의 긴장을 함께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스트레칭을 하면 오히려 쥐가 날까봐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해주신다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하실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이 관리 방법들은 아프게 하거나 오래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루에 잠깐이라도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다리에 열감이 심하거나 염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무리하지 말고 충분히 쉬어주셔야 합니다. 밤에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은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그냥 넘기기보다는 조금만 귀 기울여 관리해 주셔도
밤잠의 질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모든 증상이 사라지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며칠이 지나면서 덜 아프고 덜 깨는 밤을 맞이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무겁고 하루를 보내는 것이 조금 더 편해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실제로 해보신 느낌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건강 습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